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포, 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포는 최근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유권자층에도 변화가 큰데요. 김포 을의 도전장을 낸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담의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기재 순서와 동일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졌다가 재심 청구를 통해서 3명의 후보를 제치고 더불어민주당 김포 을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되셨는데 그만큼 이 출마의 변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바뀌면 또 김포가 뜰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리 변화를 바라는 김포 시민들의 큰 열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포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의 유일의 변호사 일을 해왔고요.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그리고 서울시와 국회에서는 정무보좌관과 비서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젊은 도시 김포에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 여러 가지 지자체들과 함께 일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함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포 을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나는 곳 중 하나죠. 그래서 계속 젊은 도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김포 을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 전체로만 치면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 우리나라 네. 평균 연령이 전체가 한 41.4세 이렇게 약 41.4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김포 전체가 평균 다른 도시 대한민국 전체보다 젊고 특히 한강 신도시로만 좀 평가를 하자면 35세의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더 젊어지네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김포를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 신도시가 제대로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 학교의 문제라든지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작년에도 참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 광역 교통망입니다. 광역 교통망을 해결해야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역 교통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학교가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부족한 지금 도시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고 아주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 김포의 현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요 공약과도 맞닿아 있겠죠. 이번 총선에서 내놓을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죠. 예, 먼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광역 교통망 문제 해결입니다. 즉, 더 빠른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국토부에서 서부권 광역 고속철도 GTX D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문제입니다. 즉 방화동에 있는 차량 기지를 김포 쪽으로 이전해서 자연스럽게 지하철 5호선이 서울 김포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후보들이 노력을 해왔고 공약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제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들과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좌관 생활이라든지 국정 생활을 해보면 서울에도 이런 비슷한 환경들이 있거든요.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들과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올해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2차례 면담을 통해서 지하철 5호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낸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광역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겠고요. 두 번째는 과밀학급의 해소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좁은 환경에서 그리고 매년 학교를 증축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학교가 부족한 도시가 김포에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큰데요. 먼저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증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시를 계획할 때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해서 학교가 부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단기적으로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조금 먼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통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적으로 통학안전법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무상으로 된 스쿨버스를 타고 조금 약간이지만 멀리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좀 법적 근거를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김포는 8천여 개의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일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시 부각된 것이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불렸던 뿌리 산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산업들이 바로 김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직접 찾아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 공장들이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게 좀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률들을 보면 국가 산단이라든지 좀 큰 규모 공장들에게만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래된 그렇지만 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좀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주요 공약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김포는 교통에 대한 유권자들 요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그리고 GTX D 노선에 대한 기대가 큰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총선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동안 지하철 5호선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서울시에서 그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좀 연계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작년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많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의 좀 걸림돌은 좀 많이 해소되었고요.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전할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저는 협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5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당선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해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제가 공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모든 것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뢰,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나머지 공약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모습, 싸우지 않는 정치에 대한 모습,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다면 저부터 세비를 삭감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점만은 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김포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신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참 젊은 나이고 또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딱 일하기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국정의 전 영역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의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포을의 박상혁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김포을 선거구의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홍철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와주시죠. 자,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번에 3선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 먼저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김포가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그냥 기업인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김포가 있으니까 제가 의정 생활을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6년간 의정 활동을 했는데 저희 김포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것도 많고 또 도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두 번 맡겨주실 때는 송아지를 일소로 키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송아지가 힘도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그야말로 일소 홍철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김포의 복지, 교통, 그리고 김포의 브랜드 만들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삼선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다면 제가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역이 당면한 이 현안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포는 이제 도농 복합도시고 특히 제 지역구는 농촌 지역, 김포에 뿌리를 두신 분들이 이제 대대로 농사지면서 사시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신도시 5개 동 중에 4개 동이 제가 속해 있는 김포을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교통 문제 해결에 있고요. 네. 그 교통 문제 해결은 제가 지금 3축 지하철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2층 버스는 제가 초선 때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가장 많이 2층 버스가 다니는 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지금 이제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 한강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작년 10월 30날 확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서를 가로지르는 GTX D 노선이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차 국가 그 교통 기본 시행 계획이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 김포 한강선과 GTX D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교통 문제고요. 두 번째 복지는 이제 신도시와 북부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준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또 스포츠 컴플렉스 청소년 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 문제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 그리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의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왜 서울에는 철조망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김포에도 이제 철조망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그 철조망 없는 김포 한강에 우리가 배를 띄워야 됩니다. 그 배 띄우는 사업.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명 한강에 배 띄우자. 우리 김포 한강에 배 띄우자. 그 김포 한강에 배 띄우는 그 대역사의 시작은 한강 수중보를 전류리 하성면 전류리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배 띄우기 사업은 수상 레저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산업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포 시민은 물론 서울 시민들, 수도권 시민들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키워볼 요량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특히 이 교통 관련 현안에 대해서 좀 힘을 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민들 입장에서 총선 때마다 교통 관련 공약은 나왔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철도는 이제 손 대면은 보통 2조, 3조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임기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오죽했으면 21대 국회
불출마를 걸고 김포 한강선을 반드시 고향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 김포로 유치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조기 착공 이것만이 이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GTX D 노선도 이제 21대 국회에 저의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제 영업 대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제가 의지의 표현을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제가 국토위원장이 되어서 삼선이 국토위원장, 힘 있는 국토위원장이 되어서 이 문제까지도 제가 해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 4년의 그 임기 안에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후보님? 4년 안에 이제 착공까지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네. 만약에 착공이 한 1, 2년 늦어지더라도 우선 시행 계획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절차상. 시행 계획에 담아낸다면 그 다음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3분여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공약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봤고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좀 내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우선 김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김포에서 태어났고 김포에서 사업을 25년간 해왔고 그래서 김포 우리 시민들께 저는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하나 갚아가는 단계고요. 그리고 우리 김포에는 정치꾼이 와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제 일꾼이 와야 되고요. 그 적임자가 저는 저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이번 선거에 홍철호를 뽑느냐, 경제 일꾼을 뽑느냐, 정치꾼을 뽑느냐, 다른 후보를 뽑느냐. 바로 이것이 이 21대 선거입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시민들께서 좋은 선택하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공약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조언 주시면은 제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의 그 이야기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참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한마디 좀 힘 실어서 공약을 포함한 마지막 한마디 남겨주시겠습니까? 우선 공약이 뭐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시민 여러분 고통받으시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고 또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 또 교육 인프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그리고 한강 살리기를 통한 브랜드 만드는 문제 제가 다 해내겠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만큼 또 제가 목표했던 만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거하면서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도 제가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길에서 여러분께 피켓을 들고 공약을 든다든지 바램을 든다든지 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 보시거든 빵빵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꼭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통합당 김포을의 홍철호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포을 선거구 예비후보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생당의 박재순 예비후보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민생당이 창단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당으로 첫 출마를 하셨는데 먼저 네.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초대해 줘서 반갑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김포시의회 민생당 후보 기회 3번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박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께서 그 민생당이라는 당도 생소하고 또 박채수이라는 이름도 생소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 한국 정치 상황이 현재 제1번 민주당과 2번 미래통합당의 그 두 당이 한국 정치를 그 사실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건 그분들이 그 적대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해서 국민의 그 이익은 크게 관여치 않고 그들 정치 그 두 여당과 제1야당의 그 이해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김포 지역으로 말하면 그 이해관계에 의한 두 정당의 오고 감으로 해서 그 제3지대에서 있는 국민들은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일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경우에 선택지를 찾지 못해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늦게 이렇게 그 제3 대안으로서 국민에게 선택지를 하나, 저 사지선다형도 있는데 삼지선다형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네, 민생당의 박채순 예비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포을은 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죠. 네. 후보가 생각하는 이 김포을의 현안은 무엇인가요? 이게 사실 그 김포 지역이 옛날은 그 김포평화의 파란 그 김포평화 농업지대로, 그리고 옛날 선사시대부터 우리 김포 지역이 전국에서는 가장 맨 처음 그 농사를 지었다는 그런 그 유적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포는 그 주로 농사를 짓고 전원적인 그 목가적인 도시였었는데, 우리 그 서울의 인구가 집중해서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한 17년 전에 제3 신도시 건설, 제2 신도시 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찾아오신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마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 되고 또 어린아이도 많고, 이게 물론 조금 그 정년을 퇴직하신 분들도 오셨고, 이제 5개 읍면 지역에서는 기존의 농촌을 김포를 움직였던 그분들이 계시지만, 아까 그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그 한강 신도시 부분은 젊은들이 오셔서 찾아왔거든요. 좋은 고향을. 그런데 당장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오니까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그 교통 문제입니다. 네. 교통 문제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 그러니까 신도시 경우에 과밀학교의 콩나물 그 교실이거든요. 교통은 아침 저녁 저도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7,000번 버스를 탔거나 또는 그 우리 그 요즘 그 골드 라인이라는 그 전철을 타고 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떨 때는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교통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존의 농촌이 그 많이 고령화돼 가서 그런 농촌이 피폐해지는 그런 문제. 또 이렇게 이제 또 그 틈새에 그 공장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환경 문제. 이게 김포에 시급한 그 인프라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을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지역이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요 공약으로 나타날 텐데요. 주요 공약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지요. 예, 정치인이 상당히 그 약속을 많이 해서 공약을 하면 그 비일공짜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유입된 인구의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김포시의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길, 또 그 해소하는 길, 또 이제 좀 더 그 안락한
그 김포시를 만드는 길. 그래서 저는 공약을 크게 이렇게 그 이름 지어봤습니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 행복도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복합도시를 만들겠다. 이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생애 주기별 맞춤 공약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러 정치인들이 뭐 해오고 있는데 그 맞춤 공약을 그 김포에 이주해서 젊은 35세 분들이 김포에 이주해서 또는 그 전에 사셨던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주해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교육을 시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전부 아이만 낳고 교육시키면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김포 안에 이 많은 그 직업을 창출해야 되겠다, 고용을 창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고용 문제에 대해서 고용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농업 부분에 투자해야 될 거, 신산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아무튼 김포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 시민들이 김포에 이사 왔던 희망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 다시 서울로나 어디 외주로 떠나지 않고 김포에서 안락하게 문화생활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 의료 혜택도 받고 그 여러 가지 그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래서 생애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주해서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장 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게 그런 게 이제 저 공약인데 그 공약이 각각 그 생애 주기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차츰 발표할 기회가 있거나 또는 뭐 저희가 그 유튜브나 또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우리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자급자족의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생애 주기별 맞춤 그 공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번에는 교통 공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교통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네,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총선 때마다 공약이 되풀이되고는 있는데 뭐 여전히 제자리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그게 무슨 특별히 저라고 해서 그 특별한 그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이게 국가 시책 중에 하나 일부로 들어가고 또 이제 그 광역철도라든지 GTX, 뭐 D 같은 게 지금 정부에서 미리 예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그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게 또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정치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탄에서 우리 저쪽으로 그 한강 뭐 서울로 나가는 그 길이 굉장히 병목 현상이 있는데 그런 병목 현상도 해결하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아까 그 우리 복합도시를 만든다라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지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월곤면이나 하성면 이런 데는 굉장히 대곤면 이런 데는 그 뭐 아무리 한강 신도시에 뭐 골든 라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체에서 움직이는 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포시 전체 또는 우리 을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아까 GTX D 같은 것 또는 그 버스 전용차 노선 같은 걸 한다고 그러지만 그 외에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급할 수 있는 그런 공약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누구든지 요즘 상당 오래전부터 김포에는 저걸 했습니다. 그 많은 공약을 했는데 그걸 뭐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연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강점, 자신만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태어나서 농업에 대한 일각이 있습니다. 교육과 농업에 대한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제3안이 대안이 없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 이름이 민생당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생당 박재순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명의 후보 외에도 김포 을에는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상훈, 양재권, 이두구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이상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